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지금이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여기 대형 빌딩 상권인데 원래라면 딱 점심 먹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긴 원래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먹자 골목인데 말입니다. 오프라인 실물 경제가 이렇게까지 침체되니 당연히 일자리 찾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리 하나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가게의 3분의 2는 문을 닫았거나 양도 중입니다.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저도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상권 분위기까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오늘은 마침 하문에서 한때 최고의 인기 관광지였던 증조안에 와봤습니다. 전성기 때는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12만 명에 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한산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 몇 명이 증조안 전체를 통째로 빌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7에서 8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엄청 북적거렸고 말 그대로 사람들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서로 몸이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객도 엄청 많았고 거리 양쪽 상점들도 전부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금은 그때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올해 하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춘절 지나고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다 하문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춘절 끝나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못 구했습니다. 정월 초열흘부터 지금까지 영업해보니 전체 매출도 작년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거리 식당들의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만 되면 유동인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직접 가게를 대신 지키면서 보니 식사 시간인데도 거리 전체가 너무 조용하고 썰렁합니다. 왜 하문은 사람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가장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너무 비싼데 월급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월급이 보통 4천에서 5천 위안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괜찮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심지어 월세조차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와 통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노점 장사조차 퇴근 시간이 지나야 겨우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문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해 정월이 막 지난 후 부부 둘 다 실직했습니다. 7년 동안 운영해온 웨딩 업체도 결국 오늘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집 대출, 자동차 대출, 아이 분유값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한 달에 몇천 위안씩 계속 나가야 합니다. 고정 지출만 해도 6천 위안입니다. 올해 외식업 환경은 정말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명발은 하문의 핵심 상권이었고 반경 3km 안에만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바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가게를 열었고 당시 투자금만 360만 위안이 들어갔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장사가 정말 엄청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벌써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명발 상권 유동인구가 이렇게까지 한산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밥조차 안 먹는 건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들 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가게 계약 끝나면 내년에는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 이건 어제 제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그 친구는 올해 33살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26살 때 하문에 와서 창업하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왔을 당시에는 이곳 분위기가 정말 활기찼습니다. 상권도 매우 번화했고 아무 식당이나 하나 차리기만 해도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2년 만에 아우디 A6 한 대를 살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하문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람들 손에 돈이 없어졌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문에서 집 한 채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고개를 저으며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받는 순간부터 매달 꼬박꼬박 3천 위안이 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돈조차 갚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금리는 내려갔고 계약금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초기 진입 장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 30년 동안 실직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계속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슬입니다. 집값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래의 안정성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집을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몬에서 일하며 집 대출을 갚아가는 세 식구 가족입니다. 저희 부부는 비록 30에서 40대 중년이지만 서로의 삶은 마치 맑은 물처럼 투명합니다. 하루하루의 지출을 서로 공유하고 가계부도 함께 기록합니다. 또 매일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는지도 미리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몇 안 되는 친구들도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사회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둘 다 가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함께 집을 사기로 결정한 뒤부터는 소비 욕구를 줄이고 오직 대출 상환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몬에서 살게 된 지 벌써 5년째인데 어떤 느낌이냐고요? 저는 2021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2022년에 하몬으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는 하몬이 경제특구니까 월급 수준도 전반적으로 꽤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건 직장인들이 너무 많고 물가도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정말 비쌉니다. 대부분은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좁은 도시형 마을 방들입니다. 조금 저렴한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6에서 7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리듬도 너무 빠릅니다. 매일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힘도 없고 집을 정리할 기운조차 남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문은 수많은 대만계 기업들이 모이던 지역으로 중국 대륙 내에서 대만 상인들의 투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많은 대만 기업들은 하문의 음식 문화와 생활 습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여 처음 중국 대륙에 진출할 때 하문을 첫 정착지로 선택하곤 했습니다. 많은 하문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저녁 무렵 산업단지는 하나의 특별한 풍경처럼 남아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공장 정문에서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가 활기로 가득 찼고 주변 식당과 길거리 음식점, 편의점, 야시장들도 밝은 불빛 아래 장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거리에는 늘 생활의 온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산업단지들은 점점 한산해졌고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셔터를 내린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양도 안내문이 붙은 점포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80년대생 남편, 혼자 돈을 벌면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문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버티지 않았다면 아마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저희는 하문 사명구에서 아이 넷을 키우며 매달 32,026위안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 넷을 돌보고 있습니다. 6식구가 한 달 식비를 2,000위안 이하로 맞추고 있으며 하루로 계산하면 약 70위안 정도입니다. 생활 필수품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매일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으며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하문에 이런 쇼핑몰들, 어떤 곳들은 개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직원 수가 손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때 하문 기차역 최고 인기 상권이었던 우주세계무역센터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만상성보다도 훨씬 더 붐볐는데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해창의 삼큐성입니다. 개장하자마자 유령 쇼핑몰이라는 말까지 들었고 반짝 인기 끈 지 며칠 만에 바로 침체됐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만달입니다. 이름만 만달일 뿐 결국 잠깐 반짝했을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항만달입니다. 역시 완다 간판을 달고 있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비합리적이라 지금은 주변 일부 주민들만 겨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요? 저는 96년생이라 아직 나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의 생활 경험 덕분에 평범한 사람에게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알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집에서 아이만 돌보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저와 남편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원래 천연가스 관련 일을 했고 예전에는 작은 공사를 맡는 소규모 하청업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반려동물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남편이 하던 프로젝트가 끝난 뒤로는 더 이상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따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둘 다 거의 1년 넘게 쉬게 되다 보니 정말 매일 불안합니다. 지금은 계속 예전에 모아둔 저축을 꺼내 쓰고 있는데 생활비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요즘 하문은 정말 어떤 업종이든 너무 힘듭니다. 다들 하문 인구가 5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섬 안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섬 밖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업종에서 이상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하문을 떠나거나 고향이나 다른 도시로 돌아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둘째, 실물 자영업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임대나 양도 광고가 붙은 점포들이 정말 많지만 임차인도 없고 양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가게는 극히 일부뿐입니다. 퇴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쇼폼 영상 강의조차 신청자가 폭주해 연기될 정도입니다. 저희는 하문에서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는 겨우 300회 정도인데 원래 다음 주 시작 예정이던 쇼폼 영상 교육 과정이 방금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최 측도 요즘 실직하거나 부업을 찾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기 소식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미지근한 물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 세대는 마치 모두가 어느 갈림길 앞으로 떠밀려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하던 이정표들이 어느 순간 흐려졌고 이제는 모두가 다시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하문 이게 바로 저희 부부가 북건성 하문에서 남편은 화물차를 몰고 저는 시간제 일을 하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리는 현실적인 절약 생활입니다. 이번 달 저희는 총 5천 위안을 저축했습니다. 오늘은 4월 한 달 지출을 대략 계산해봤습니다. 저희 상황을 예로 들면 현재 자동차 대출은 없습니다. 대신 고향에 집을 지으면서 생긴 10만 위안 대출이 있고 매달 1,000위안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역시 매달 갚는 대출금 1,000위안 이상이고 전기요금은 1kW시당 1위안입니다. 월세는 860위안 정도이며 합치면 기본 생활 고정비가 약 1,200위안 정도 됩니다. 지금 하문에서는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무서운 현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하문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월급이 삭감되고 있고 대기업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문에서 10년 넘게 차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고객들 중에는 하문에서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 모두 엄청난 압박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현실의 가슴 아픈 상황 9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비 감소입니다. 배달 음식도 이제는 가장 저렴한 공동 주문만 찾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월급은 낮고 근무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일용직도 하루 일하면 사흘 쉬는 상황이고 결국 사람 소개 없이는 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외지에서 일하러 왔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서 도시 전체가 썰렁해졌습니다.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좋은 상권은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안 좋은 상권은 공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하락했어요. 도시형 마을, 집주인들도 이제 방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월세만 받아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여전히 집 구매는 힘들어요.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중고주택과 법원 경매주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하문은 조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다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운전만 하면 늘 막혔는데 지금은 도로도 훨씬 한산해졌습니다. 차량 흐름 자체가 엄청 줄었습니다. 저한테는 서만 대기업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예전에는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도 제대로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말이 되자 하나둘씩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장인들도 서로 극심하게 경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